자, 안녕하세요. 부흥중학교 미술을 맡고 있는 이한빈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화면으로나마 만나고 있는데, 어서 빨리 학교 교실에서 만나고 싶네요. 지금 미술실에서 녹화라기보다는 녹음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없는 학교라서 그런지 몰라도 더 공허하고 텅 빈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너무 아쉽습니다. 선생님이 올린 미술이란 무엇인가 라는 유튜브 영상은 다 보셨나요? 지금 늘 미술을 왜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고 공부 안 해도 되는 과목이라고 여기는 학생들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오리엔테이션 전에 강의를 올려두었는데 한번 보시고 잘 보았으리라 생각하고 바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해 볼게요. 먼저 우리 학교에서 미술 교과는 수행평가 100%로 총 4개의 수행평가를 봤었는데요.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오프라인 개학이 늦어짐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감상, 표현, 그리고 표현 하나 더 이렇게 해가지고 3가지 수행평가로 줄여서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 EBS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온라인 수업은 이 감상 파트 수행평가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은 온라인 수업 진행 방식인데요. 아까 말했듯이 한국미술사와 관련된 감상 위주 수업으로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교과서에는 매우 간략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도편들을 보면서 설명을 해주려면 그 교과서 내용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여러분은 PPT에 집중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술 교과 강의를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선생님은 다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학생의 수업 진도율을 체크 가능하니까 꼭 수강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온라인 수업에서 강의했던 내용은 코로나로 인한 상황이 종결되고 학교에 나오면 수행평가와 연계되기 때문에 학습한 후에 OX 퀴즈라든지 주관식 퀴즈까지 꼭 끝내주세요. 그리고 이 저작권 관련해서 수업 목적으로 내려받은 자료는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없고요. 이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이제 본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미술사인데요. 학습 목표부터 확인해 봅시다. 자, 첫 번째로 구석기 시대 미술과 신석기 시대 미술을 이해하고 독자적인 특징과 가치를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석기 시대 미술과 신석기 시대 미술 작품을 구분하고 감상할 수 있다. 자, 한국미술사의 이해인데요. 자, 미술사의 시작은 아주 먼 옛날로 돌아가야 돼요. 그쵸? 그래서 사회 시간에도 첫 번째 시간에 나오는 항상 파트이기도 한데 여러분은 지금 이런 구석기 시대 작품들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뗀석기 작품은 400에서 500만 년 전에 처음으로 만든 것으로 인류 최초의 미술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쓰임에 따라서 모양 변형을 시작해서 주먹도끼 등 뭐 다양한 기능으로 사용했던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쓰임에 따라서 모양 변형을 시작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 도구의 시작이 바로 미술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러한 구석기 시대의 예술품이 나타나게 된 이유들은 이런 동굴 생활이 있는데요. 동굴 생활하면 벽화에 대한 내용을 빠뜨릴 수가 없죠. 그래서 동굴 생활을 통해서 수렵 생활까지 했다는 것도 이해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동굴 벽화를 볼 건데 유럽의 스페인과 프랑스에 있는 동굴 벽화가 가장 대표적인 동굴 벽화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동굴 벽화는 스페인의 알타미라 동굴 벽화입니다. 잘 보면 들소를 상당히 이렇게 사실적으로 생동감 있게 채색하여서 그려내고 있는데 이제 다음 벽화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런 사냥이나 소 같은 동물들이 뛰어다니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그리고 이런 사슴들을 그린 흔적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러한 벽화들을 보면 생각보다 정교하게 그려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뗀석기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다는 것을 인지하면 좀 놀라운 것 같아요. 그쵸? 그럼 이러한 동굴 벽화들을 왜 그렸을까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가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생존설입니다. 그래서 주먹도끼 하나 들고 저 동물들과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싸워서 진다면 굶어 죽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불안감을 표현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화는 가장 절실하고 절망적일 때 탄생한다는 말이 있듯이 이때 사람들에게 절실한 부분들을 그려냄으로써 이런 멋진 벽화를 탄생시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술적인 의미에서는 이러한 먹잇감이 내일도 잘 나타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을 담은 것일 수도 있는데, 한번 두 번째 걸 보면 이제 영혼설을 들 수가 있어요. 이런 동물들에게도 영혼이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을 좀 기록하고 그리고 남기면서 또 이렇게 위로하는 목적에서 그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교육설입니다. 자신의 아들이나 자손에게 내가 어떤 식으로 사냥을 했고 생존을 했는지를 나타내서 교육시키기 위해 이렇게 그렸다는 가설도 있습니다. 그림 일기처럼 그려놓고 교육을 시켰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이런 이유들에서 순수회와 페인팅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은 이 시대에 나타났던 조각상인데, 서양에서는 비엔나, 즉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라는 조각 작품이 유명한데요. 모계 사회를 상징하는 조각상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이런 풍요와 다산을 염원했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조각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우리나라에서는 구석기 시대에 나타났던 조각들은 보이지 않지만 이 신석기 시대에 나타났던 여신을 만들었던 이렇게 흔적들이 보이는데요. 여기 지금 구석기 시대 조각이라고 나와 있지만 앞에 나와 있는 그 빌렌도르프 비너스와 비교해서 보고자 이제 서양과 동양에 대한 그런 조각의 차이를 보고자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거니까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그래서 이때 우리나라에서 나타난 토우상이 하나 있는데, 토우라는 것은 흙으로 빚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사진을 보면 몸만 남아있는 흙으로 빚은 여인인 그 토우상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의 울산 신암리에서 발견된 여신을 상징화한 조각상이라고 합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너무 영혼 없었나요, 지금? 그래서 아무튼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가면서 빙하기가 끝나고 동굴에서 강변으로 생활 터전을 이동한 것을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앞서 봤던 서양의 빌렌도르프 비너스 같은 경우에는 되게 풍만하게 이런 식으로 나타냈다는 걸 볼 수 있는데, 동양도 못지않게 앞서 봤던 것보다는 조금 다듬어진 형태이긴 하지만 비슷하게 다산을 염원하는 의미에서 이런 조각들을 많이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신석기 시대 미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수렵이나 채집, 사냥 등을 통해 생존했던 구석기 시대를 지나서 이제 농경사회에 진입한 신석기 시대에서 볼 수 있는 예술품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흙으로 빚고 불로 구워서 만드는 토기에 기존에 없는 이런 새로운 모양을 이렇게 창조해냈다는 게 아주 놀라운 발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 암사동에서 발굴되어서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는 이 토기들을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이동식 생활에서 정착해서 살아가는 그런 생활 형태 변화의 증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는 포탄의 형태에서 신미성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토기 표면에 빗살 무늬를 넣어가지고 이런 신석기 시대의 디자인 개념을 엿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빗금같이 무늬를 넣어가지고 이 시대 사람들도 나름대로 우리 지금 21세기에 디자인을 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이 시대에 최초의 디자인 개념을 넣어서 토기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빗살 무늬 토기와 다르게 누름 무늬 토기는 말 그대로 어떤 도구로 토기 표면을 눌러서 이런 누른 띠를 만든 것으로서 인류의 이런 디자인 감각이 여러 가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덧무늬 토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횡으로 진흙을 덧붙여서 외곽에다가 무늬를 넣는 건데 이렇게 현대적인 느낌을 가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류 디자인 감각의 출발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고, 그리고 이걸 보면 빗살 무늬 토기에 다양한 의미가 담긴 무늬들을 넣은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암사동에서 발굴된 이 빗살 무늬 토기는 왼쪽에 있는 토기를 통해 그 의미를 유추할 수가 있는데 이걸 보면 하늘 속 물에서 뭐 삼각형 구름 뭐 이런 거라든지 들판 그리고 비, 여기가 땅인 거죠. 하늘과 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뭐 이런 식으로 가설을 내세워 가지고 이런 게 아닐까라고 추측하는 그런 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채집, 사냥, 어로 뭐 농경 등의 생활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토기에 빗살 무늬를 왜 넣었을까? 이런 것에 대한 의문점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디자인입니다. 신석기 시대 사람들도 디자인을 위해서 무늬를 새겨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토기 하나를 만들었을 때도 본능적으로 자신만의 디자인을 이렇게 넣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심리학자가 내세운 가설인데 공간의 공포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빈 공간을 두려워하는 습성 때문에 여백을 그냥 두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공포심, 이런 것들로 인한 그런 무늬들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농경이 잘 되기를 바라는 염원, 그래서 주술적인 성격이 들어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런 실용적인 기능이 들어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포탄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은 땅을 파거나 뭔가 이렇게 바닷가에 놓았을 때 미끄러지거나 세워지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잘 세워두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디자인인데, 이런 손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그런 용도로 만들었을 것이다 라는 말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신석기 문화는 사실 빗살 무늬 토기가 주를 이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사실 여러 가지 토기가 나타나는데, 여기 보면 왼쪽에 중국에서 나타난 신석기 시대의 채색 토기를 보면 뭐 검은색, 붉은색 가지고 만든 토기가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 토기는 인도나 이집트, 서아시아 지역으로 쭉 분포하면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랄 알타이 계열인 그 문화권에 분포하고 있는 그런 빗살무늬 토기의 형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는 조금 더 차별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일본의 토기를 보면 또 다르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조몽시대 토기라고 하는데 이거 역시 신석기 시대의 토기예요. 그래서 모든 아시아나 뭐 유럽이나 어디든 토기가 나타나는 형태는 당연히 볼 수가 있어요. 신석기 시대에는 농경 문화를 이루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렇게 나라별로 다른 형태의 무늬들이 들어있는 토기를 만들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느낌이죠? 아가리 부분에
그 조각을 하는 전통이 나타나면서 우리나라와는 또 다른 점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세 나라의 신석기 문화가 전혀 다른 형태로 시작되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특징이 빗살무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술의 탄생은 문명의 탄생과 함께 해왔다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요. 뭐 기능에 맞게 제작한 아름다운 도구들이 인류의 뭐 창조성으로, 창조적인 기능으로 이렇게 진화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특히 동굴벽화를 통해서 봤듯이 회화의 발달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이나 옛날 사람들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내 주변의 환경을 주제 삼아 그렸다는 것도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친구들도 뭐 화가로서 지금 전향을 해서 전시를 하는 친구들을 보면 그 친구들도 자신의 그 그림의 주제를 자신이 살고 있는 환경이라든지 주변을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작품으로 이렇게 승화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구석기 시대나 신석기 시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순수 회화, 페인팅을 할 때에도 자신의 주변에 있는 환경을 주제로 끌어와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을 만들거나 또 도자공예, 즉 뭐 토기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것으로 변형해가지고 만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활 속 미술과 함께 한국 미술이 아시아 미술과 함께 발전하는 모습을 통해서 뭐 이런 중국이라든지, 그쵸? 또 우리나라의 빗살무늬 토기, 또 일본의 이런 주둥이 부분에, 아가리 부분에 이런 식으로 조각하는 특징적인 이런 토기의 비교를 통해서 다른 모습으로 발전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청동기 시대를 지나서 이제 삼국시대 미술을 통해서 한국 미술이 어떻게 또 변화하고 발전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상황이 얼마나 더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이게 또 20분이 넘어가면 여러분의 그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해서 되게 빨리 말하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또 슬라이드도 되게 적게 만들어서 짧게 만들려는 목적으로 이렇게 PPT 영상으로 만나봤는데요. 뭔가 질문할 것이 있으면 커뮤니티 방에다가 질문을 해주시고, 그럼 선생님이 답장을 해줄 테니까 언제든지 궁금한 게 있으면 미술에 관련된 모든 것은 커뮤니티 방에다가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